안녕하세요. 병인 박사 수아시아니언 이혁주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 부동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시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이렇게 좌중둔과 우측눈에 시력차가 많이 난다고 하는 거죠, 그죠? 이 시력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쳐다보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바로 보질 않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고 참 여웠던다, 그죠? 매력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보는 아이들은요, 일단 부동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이 매력적인 그런 행동인 것이 아니고 이 양쪽이 시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력이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요,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있는 그 장기나 기관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팔이죠. 팔은 왼팔과 오른팔 두 개가 있잖아요. 뭐 다리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눈도 그래요. 또 내장으로 볼 때는 폐나 콩팥 이런 것들도 다 두 개씩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개가 잘못되면 다른 한 개가 대신해서 더 많이 일을 하기 위해서 두 개씩 있는 그런 이제 이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볼 때는요,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요, 그 두 가지씩 있는 것들을 보면은 똑같지가 않고 조금씩 모양이 차이가 있어요. 눈도 자세히 보면 모양 자체가 좀 틀리고요. 귀도 그렇고 팔도 자세히 보면 근육량이나 모든 것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부동시가 있는 것, 그러니까 시력의 차이가 있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오른팔의 힘이 왼팔에 비해서 더 센 경우가 많잖아요.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그런 것 같이 눈도 이제 주로 보는 눈에 따라서 조금 더 시력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안쪽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오른팔이 힘이 세고 왼팔이 힘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왼팔에 힘을 좀 많이 쓰고 왼팔의 근육 운동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이 힘의 차이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겠죠. 물론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평상시대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팔의 힘만 더 세지겠죠. 원래 센 팔로 일을 하는 게 더 편할 테니까 자꾸 오른팔을 쓰게 되고, 그러면 오른팔은 더 힘이 세지겠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뭐 오른팔이 힘이 세고 왼팔이 힘이 약하다고 해서 생활에 큰 뭐 지장은 없지 않나요? 그런데 눈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력이, 이 양쪽 시력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요, 이것이 그냥 생활 속에서 약간 불편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몸은 신기하게 특히 눈은요, 뇌에서 좋은 쪽으로만 자꾸 영양과 힘을 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좋은 눈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으로 그런 이제 성질이 생기게 돼요.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은 쪽 눈이 점점 더 나빠지게 돼요. 그러면 처음엔 약간의 부동시였는데 그 부동시가 더 심해지면서 사시가 될 수 있고 약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시, 그러니까 부동시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시나 약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동시가 있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이냐면 시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안시라고 해서 이제 이 두 눈의 기능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시, 그러니까 사물이 이렇게 하나로 보이지 않고 겹쳐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많이 피곤하다 그래요. 그리고 시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지럽거나 심한 아이들은요,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미식거리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까 제가 이 팔 힘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힘이 약한 쪽으로 아령을 많이 들거나 이렇게 이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눈은요, 의식적으로 팔 운동하는 것 같이 한쪽으로만 선택적으로 운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좋은 쪽으로 많이 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약한 쪽 시력을 올리기는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가림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비교적 시력이 좋은 쪽 눈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뇌가 이 똑똑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좀 멍청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처음에는 만약에 이쪽 눈이 좋았다면 이쪽 눈 쪽으로만 모든 역량을 다 넣어주는데 갑자기 이쪽 눈을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럼 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큰일 났다. 좋은 쪽 시력이 완전히 안 좋아졌는가 봐. 그러면 조금 덜 좋아진 쪽이라도 이쪽으로 최대한 힘을 좀 몰아줘서 그 기능이라도 좀 빨리 좋아지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자기 눈의 주인이 자기지만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뇌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리게 되면 안 좋은 쪽 시력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본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좀 가린다고 해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호락호락 빨리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시간을 포함해서 좀 기술적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좋은 쪽을 가렸는데 좋아지라고 하는 안 좋은 쪽이 좋아지기는커녕 가린 좋은 쪽이 나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큰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가림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 저희 소아시에서 치료하는 그 천지인 치료 있죠. 그 병인별 천지인 치료를 함께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부동시는요, 그 경도 부동시가 있고 또 중등도 부동시가 있고 고도 부동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도 부동시인 경우에는 양쪽 눈의 디옵터, 그러니까 이제 굴절률의 차이가 한 2 정도 미만으로 나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 부동시 증상을 전 느끼기가 힘든 경우고 이제 심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중등도 부동시는요, 그 디옵터 차이가 양쪽이 2에서 6 정도인데 이런 정도의 디옵터 차이면은요, 보통 이제 양안시나 복시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도 부동시 있죠. 이런 경우는 이 디옵터의 차이가 굴절률 차이가 한 6 정도 이상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요 안 좋은 쪽 시력이 거의 많이 약시 또 떨어져서 한쪽 눈으로만 보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체시가 되지 않아서 특히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활할 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입체를 보이지 않으니까 잘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이 굴절률이 한 2 정도 차이가 날 때 치료를 하거나 또는 나은 시력 있죠. 안경 벗고 맨눈으로 봤을 때 그 시력 차이가 한 0.2 정도가 차이가 나면은 그때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부동시 역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부동시가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은 부동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이해하시겠어요? 예, 예.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잘 낫지 않는 질병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양방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검사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좋아지는 것 같다 잘 낫지 않고 자 반복하고 이런 병 있는 분들은요. 한방에 와서 한방 치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병인 박사 아닙니까? 병인을 잘 해결을 하면은요. 그 질병들이 제대로 잘 고쳐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네. 오늘 제가 부동시 설명했어요. 여러분, 화이팅!